자, 이제 올 것이 온 게 오늘 국내 여론조사로는 처음으로 10%대가 나왔다는 경사적인 날입니다. 이야,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언론에서 더 많이 난리를 쳐야 된다고 자,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리얼미터부터 한번 볼게요. 리얼미터는 윤석열 지지율이 리얼미터가 생긴 이래 이 최저치 동률이에요, 지금 저게. 27.9까지 올라갔다가 25.8로 내려갔잖아요. 저게 윤석열 최저치 동률이에요. 리얼미터 기준. 리얼미터가 생긴 이래 윤석열 최저 지지율 부정평가는 71.3. 요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동응답에 기기가 물어봐서 조금 더 솔직한 거 있어요. 사람들이 답을 할 때. 그다음 이제 이거 핵심은 그거죠. 2주 만에 다시 최저치. 오늘 리얼미터는 그렇고요. 그래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끝없이 다리가 찢어지고 있습니다. 부정, 긍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다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 이러다가는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한 3 긍정, 한 뭐 90 부정 뭐 이런 식으로 찢어지지 않을까.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이름도 안 나오네. 윤석열이 왜 취임 초기에 나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잖아요. 지지율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닐까요? 어차피 여론조사는 작성돼서 나오는데 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천재인데? 지지율이 연연하지 않는다. 아니 나중에 그때 막 24% 나오고 막 지지율이 그렇죠. 떡질 때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천재 아니구나. 자,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볼게요. 리얼미터는 간단하게 보려고요. 민주당은 올랐고 국민의힘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민주당 43.9, 국민의힘 30.8인데 요거 이제 한번 보시면은 딱 그런 느낌이죠, 지금. 리얼미터는 친민주당도 친국민의힘도 아니에요. 여론조사로만 보면 상당히 중도에 가깝습니다. 느낌적. 하우스 이펙트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이 한 44, 그러니까 13% 정도 차이 나죠. 오차범위 밖에서. 자, 현재로는 그렇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슈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들은 국민의힘에서 빠진 지지율이 민주당으로 온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우리가 사기가 살아있으면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런 분들이 투표가 있을 때는 투표장에 안 나가는 거죠. 국민의힘이 부끄러우면, 윤석열이 부끄러우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표도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표를 보면요. 지금 여기 보면 부울경하고 대구 경북만 좀 보여드릴게요. 부울경은 잘한다 33.1, 못한다 62.2. TK 대구 경북은 잘한다 35.2, 못한다 61.2 이렇게 돼요. 두 배씩 차이 나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저 표는 저 지지율은 국민의힘하고 윤석열의 대통령실하고 합쳐지지도 않고 한동훈은 윤석열 때리는 목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동훈의 전략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금정에서 가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때리는 게 난 패착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찍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싸우냐. 윤석열 지켜라라고 하는 목소리만 모아서 보궐선거 이기면 된다. 근데 거기 가서 간단히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데 그 상황에 민주당 대표이던 정필승이가 이재명 대통령 때린다고 생각해 봐봐. 이재명 찍었던 사람들이 민주당 찍고 싶겠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저 죽어요. 굳이 예를 들자면. 자, 그다음에 다른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수에서는 리얼미터 기준으로 잘한다 48.1, 못한다 48.7. 보수도 지금 이게 자동 응답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못한다가 더 많다는 것도 감안해 보시고요. 바로 그 위에 70대 이상만 잘한다 40.0, 잘못한다 51.3 이 정도거든요. 남은 60대는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숫자도 한번 보시면요. 응답자가 보수가 526명, 이게 2,000명짜리거든요. 2,000명. 보수는 526명, 진보는 482명.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보수가. 그래도 저거 못 이기는 거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이기는 거죠. 자, 이게 리얼미터였고요. 리얼미터는 간단히 보겠습니다. 채널 구독! 그래야 여론조사 꼭 보여드려요. 채널 마크 옆에 보시면은 구독이라고 쓰여 있으면 구독 안 하신 거예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여론조사 꼬추러 가겠습니다.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딱 반을 갈라서 위에는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어봐요. 상담원한테는 솔직하게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잘한다가 19점이 못한다가 80.0. 기계 음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잘한다 24점이 잘못한다 74.7. 근데 저게 지금 전화 면접이 한국 갤럽하고 똑같은 여론조사잖아요. 전화 면접으로 하는 건데 이번 주에 드디어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가 나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갤럽도 기록을 찍지 않을까. 제 생각에도. 근데 지금 이미 선행 지표로서 여론조사 꽃이 19점이 80.0을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심리적 마지노선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리적 마지노선이. 내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런 여론이면 어떤 이유가 살짝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탄핵 발의해도 민주당 역풍 없다. 나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정도로 위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 내가 위험하니까 국민의힘이 뭐 금정구 같은 데서 질 것 같으니까 내가 김건희를 때려? 라고 나서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왜 대구 경북 가서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는데 대구 경북분들이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잖아. 이재명 왜 못 잡아넣냐. 얘 이준석이를 못 품자. 그런 구조였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가요. 그게 선거의 원리라고.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들은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겠죠. 그런데 윤석열을 찍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에 조금 벗어난 사람들은 에라이 내가 투표 안 함으로써 윤석열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여론조사의 어떤 구조를 보면. 어쨌든 19.2 찍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 자,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담원이 물어봤더니 민주당은 43.5, 국민의힘 26.9, 조기혁신당 9.4, 기계음이 물어봤더니 민주당 52.9, 국민의힘 27.6, 조기혁신당 9.0인데 이렇게 보면은 기계로 물어봤을 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8포인트 정도 많잖아요. 거의 9포인트 정도 많잖아요. 요거는 지금 어떤 시대적 상황이 좀 고려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모르겠고 이재명은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고 윤석열은 탄핵됐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같은 것들이 좀 밑에 있는 ARS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대충 분석을 해봅니다. 9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근본적으로 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상담원이 전화했을 때는 잡아 끈다니까요. 저기요 잠깐만요 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치 저고한 여층들도 답할 가능성이 높고 기기가 물어볼 때는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뚝 끊어버리는 사람들 빼고 여론조사야? 그러면 내가 답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적극 관여층이라는 거죠. 대부분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ARS 전화로 물어보는 건 선거 여론이에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투표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투표를 하면 저는 200석 넘는다고 보는데 그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죠. 네. 다음 여론조사. 명태균의 여론조사 윤석열이 3억 6천을 사실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거든요. 맞다. 저거는 사실상 받은 거다가 53.9, 56.4 각각 전화면접 ARS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지금. 사실이 아닐 것이다 21.9, 18.9. 야 이렇게 때리는데도 부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현실 부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환자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막대기를 꽂아놔도 투표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윤석열이 아니라잖아. 옛날에 박근혜가 박지만이 이야기해놓고 우리 동생이 아니라잖아 이런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성렬이가 아니라잖아. 그래서 계속 실드를 치니까 쪼그라 들어서 웬만한 보수들은 다 지금 손을 빼고 있다. 19.2%면요. 이거는 지금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지지율 20%가 못 넘으면 나가 뒤져라 이런 얘기였어요. 사실상 대신 받은 것 이런 말을 사실상 아니다 뭐 이렇게 잘못 들은 걸까? 희한하네요. 요거는 이제 그걸 입증할 만한 건 없지만 그것을 입증할 만한 건 없지만 누가 봐도 저거는 정치자금 위반 사실상 뇌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죠. 그분들은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는 신뢰. 깊은 신뢰. 그러니까 저런 건 여론조사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그게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국민들은 검찰의 발표나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발표랑 다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벌써 2배 이상을 훌쩍 넘어버리잖아요. 여론전에서 무조건 졌다고 보시고 그다음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집에 여러 번 갔다는 명태균의 주장과 대통령실은 2번 받고 경선 이후 연락 끊었다는 입장 어느 쪽이 더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 꽃은 보면 어쩔 때는 저쪽에서 보면 정말 짜증나는 여론 설문을 저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돼? 싶은 설문들이 있는데 자 자주 갔고 대선 기간 내내 연락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이 맞을 것이다. 61.5, 65.0. 근데 명태균의 주장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대통령보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20.6, 20.6 똑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사실 윤석열과 김건희 위에 있다는 게 이걸로도 증명이 돼요. 국민은 명태균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누구를 더 신뢰 안 하고 있든가. 이렇게 명태균을 더 신뢰하는 거는 전 지역에서 다 그렇네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잔인하게 십자가 밟기인데 자 지금 차기 대권주자로서 차별화가 필요하다. 윤석열 배신해라 이런 뜻이에요. 58.7, 56.6. 여당 대표로 정권 방어에 힘써야 한다. 28.1, 26.3.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지지 저거랑 한동훈한테 뭔가 요구하는 게 사실은 윤석열 지지율 긍부정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앞두고는 한동훈이가 차별화하려고 김건희 뭐 수사 제대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든지 뭐 일곱 간신 어쩌고 김현철 어쩌고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금정구 선거에 도움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한 좀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에 극우적 성향이 있는 분들은 한동훈을 배신자로 본다는 거죠. 다음 한번 볼까요? 민주당 상설특검 병행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숫자 보이시죠? 동그라미의 어떤 크기가 보이시죠? 상설특검 찬성하는 거 필요하다 68.9, 66.3 필요 없다 26.5, 27.7. 이 상설특검은 김건희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을 윤석열이 거부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민주당이 저거 하겠다고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저거 해라.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니까 국회에서 상설특검이라도 해라라고 하는 지지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저건 3배 정도 되잖아요, 거의. 근데 전 지역에서도 다 그런 똑같은 결과인데 특히 강원, 제주같이 보수가 센 곳에서는 80% 넘게 그러니까 1위로 달리고 있네요. 예. 자, 다음 볼게요. 교육감 여론조사도 한번 해봤습니다. 정근식 32.6, 조전혁 18.8. 최보선 후보는 사퇴를 했습니다. 주말에. 일찍 하지. 그래서 지금 저 호상이신 분. 네. 어머니 그간 힘드셨죠. 호상이신 분. 그분만 지금 남아 있긴 한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투표가 굉장히 투표율이 낮은 건 사실인데 이게 보수 쪽의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포기한 게 아니냐라고 싶은 거 그냥 체감으로 느끼는 건데요. 토요일 날 주민센터 갔는데 진짜 어르신들 다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젊은 층들이요. 3, 4, 50대 정도. 일단은 여론조사 꽃처럼 믿어보겠습니다만 문제는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 투표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지금 지난 금요일에 나온 결과고요. 다음 게 맨 처음 월요일에 했던 결과입니다. 벌리고 지난주. 있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그렇죠.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사실 정근식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인지도가 확 떨어지는 면에서 잘 모름이 43% 정도 나왔었는데 위에다 한번 겹쳐봐봐요. 이렇게 네. 저 뒤에 저 그래프는 필요 없고 저 동그라미 크기만 하면 겹칠 수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만큼 정근식 후보의 인지도가 올라갔다는 뜻이죠. 네. 야 정치 관심 없는 사람들은 누가 민주 단일을 그렇죠. 보여 모르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거는 지금 저기 조전혁이 찍었더니 윤석열이 나왔다 같은 거예요. 같이 인식돼버려. 색깔도 똑같잖아요. 학폭. 그러니까 조절. 지금 정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2배 이상 튀었고 그리고 조전혁은 지금 단일화를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투표장에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권영봉님, 마음만큼은 크게 새날을 지지합니다. 나라가 개판, 이렇게 개판일 수가 있습니까? 참 걱정입니다. 마음 말고 몸은 그럼 윤석열 지지하시나요? 몸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에 있었던 사전 투표율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교육감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10%가 안 됩니다. 그래도 금정구는 20.63. 금정구가요. 실제로 총선 때 사전 투표가 30%를 넘었다고 하니까 낮은 건 사실이고. 근데 그 강화 군수 후보 뽑는 곳에는 강화 군수 뽑는 강화군에는 27, 곡성 군수 41, 영광 군수 43 이런 굉장히 높아요. 저 지역은 원래. 전남 쪽은 다 높네요. 지금 특히 영광 같은 데는요. 자영업자분들이 아주 즐거운 비명 지르고 있다고. 전국에서 내려와가지고 상주하다시피 하니까 영광읍에 가면은 식당들마다 미어 터진대요. 점심시간. 아, 좋은 그렇겠네요. 일이죠. 네. 여러분 어쨌건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걸 수도 있지만 서울교육감은 전 무조건 이겼으면 좋겠다. 안 이기면 큰일 나요. 네, 이거. 큰일 나요. 네. 조전역 찍었더니 윤석열이 나왔다. 이 지금 사전 투표 장소는 보통 동사무소 각 동사무소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하는 본 투표는 훨씬 더 투표소가 많아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투표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짬을 내서라도 거의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네. 네, 꼭 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에도 지금 유세를 막 계속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총력전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까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금정구하고 욕심 좀 부려서 강화 쪽을 이긴다고 하면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끝이죠. 끝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어떤 선거가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런 선거가 전라도에서만 있었다고 쳐봐요. 별 의미가 안 되죠. 근데 강화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세가 훨씬 세고 금정구는 빚가번쩍한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강화를 지고 금정구를 이겨도 좋고 금정구도 이기고 강화도 이기면 더 좋고. 근데 이제 호남 쪽은 이제 호남의 주도권 다툼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은 윤석열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선거일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권 만들려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민주당 당선시키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논란거리를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자. 재보궐선거에 항상 저런 식인 거죠. 지역을 일꾼 뽑는데 왜 막 내려오냐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저마저마한 건 한동훈이가 더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힘들죠 지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금정이나 강화에서는 지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진다고 해도 큰 내상은 없어요. 원래 니들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나는 열받는 게 지금 뭐 김용배 의원이 뭐 막말했다고 하던데 나 그것도 웃겨요. 실수 아니에요? 실수인 것도 맞고 사과했잖아요. 이 양반이 병으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보궐선거가 치러져. 네, 금정구청장. 그런데 그거 이제 사실 국민의힘이 그 원인 유발한 건 맞잖아요. 근데 돌아가셔가지고 한다는 선거를 몰랐던 측면도 있지만 그거 내리면 되는 건데 이거를 뭐 그렇게까지 굳이 그렇게 논란을 만들고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조국 대표가 드디어 금정구에서 저렇게 같이 지원 유서를 했습니다. 맨 왼쪽이 류재성 후보, 그다음에 김경지 민주당 후보, 조국 대표, 그다음에 이재성이죠. 네. 이재성 이제 부산 시당위원장 이렇게 와 저 그림 좋았어요. 오늘 이제 일요일부터 공지가 나가다 보니까 이에 또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금정을 찾아오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또 SNS에 또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딱 올리는 장면도 보기 좋았고요. 나는 지지자들이 바라는 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야, 니들 윤석열하고 싸워. 이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귀여운 표정을 한번 뿜뿜하려고 가져온 건데. 저런 표정이 쉽게 나오는 표정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재판을 몇 개씩 받고 있는 대한민국 억울함의 대명사가 여러분 캡처하세요. 이런 표정을 낸다는 건요. 저 멘탈은요 대통령 꼭 해야 돼요. 그럼요. 네. 거의 뭐 태동 수준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여론조사였습니다. 자 박춘신님. 호남님 또 민주당 말씀하시네요. 호남에선 조혁당이 당선되기도 해야 합니다. 투표 끝날 때까지는 새날 시렵니다. 불편해서였습니다. 제 말의 의도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역에서 경쟁하면 좋아요.
전라도에 분명히 정말 오래된 기득권도 많이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민주당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와야 민주당이 더 능력이 있어지고 깨끗해지는 건 맞아요. 근데 본의 아니게 야당끼리 경쟁하게 되면 끼어들 여지, 이간질의 여지가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봐요. 조국 혁신당이 영광에서 이긴다고 쳐봐. 그러면 이재명의 호남 리더십 타격 이렇게 물타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금정구에서 이겨도 영광을 지면 그렇게 이간질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조국 혁신당이 조금은 더 전략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 때를 노리는 전략으로 갔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저쪽에다 굳이 먹잇감을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거기 나오는 후보들이 단점만 꼽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후보가 된다고 한들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그러면 논란 없이 그냥 호남은 정리해 주는 것도 난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정권에서는 지지고 볶다 보면 그 뭐 저 군수 하나가 뭐라고 그걸로 막 타격 받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이해해 주시고요.